안녕하세요. 박밀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다 복용했을 때 혈관에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흔히 먹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박밀수 박사님은 영양제 드시나요? 저도 영양제를 먹습니다. 선별적으로 먹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나 식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정도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안정성이 확보된 몇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영양제를 상당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반 정도예요. 분석을 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영양제를 줄이거나 끊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반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잘 사용하면 명약이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건데, 자,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오늘 강의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득을 최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부작용보다, 근데 우리 건강은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작용이 또 따라서 올라간다면 그건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겠죠. 효과는 어느 정도 자기 몸의 기능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을 채워주되 부작용은 거의 없는 쪽으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약은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생명이 직결되는 거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거는 드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약이 뭐 항생제나 심장약, 혈관약,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효과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을 잘 조절하고, 부작용 당연히 크면 이제 약을 드시면 안 되겠죠. 부작용을 조절하면서 약을 드시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가 중요하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이런 게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혈관을 막히거나 그다음에 출혈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흔히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으면 구태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는 먹고 있지만 칼슘은 먹고 있지 않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나 근육, 특히 이제 근육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을 가다 복용했을 때 심장 쪽에 문제, 심장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관 속에 칼슘 동맥경화증, 칼슘이 혈관 속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같은 경우에 저희 생각은 식품으로, 칼슘 많은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에도 많고, 우유라든지 유제품 같은 경우는 많고, 동물성 단백질에도 일부 들어있고, 뼈째 먹는 생선에서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골다공증에 의해 섭취하는 것은 또 골다공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로 섭취하면서 칼슘을 우리 몸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복용법을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또 비타민 D로 이제 가다 복용하게 되었을 때는 신장 쪽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간헐적으로 하면서 가다 복용하지 않도록, 적정 섭취량의 상한선을 여러 배 넘는 용량은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칼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영양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량을 섭취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일부 사람에게서는 혈관을 막히거나 심장의 운동성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는 견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메가3죠. 오메가3는 굉장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혈관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특히 이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영양제죠. 그런데 문제는 오메가3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는 출혈경량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서는 출혈경량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피를 맑게 하는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피를 맑게 하는 약들도 있죠. 아스피린이나 그런 거 같이 섭취했을 때는 출혈경량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코피라든지 나아가서는 혈관 쪽에 출혈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정 섭취량을 섭취하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g에서 4g 정도 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 2g 정도 섭취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4g 정도 섭취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원인이 있잖아요.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원인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전적으로 오메가3 섭취만을 통해서 모든 혈관 질환을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부작용을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강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식품 섭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은행잎 추출물과 같이 드시는 부분들은 잘 조절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을 띄우고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근거가 없다면 같이 먹는 것은 생각해보고 한 개씩 이렇게 먹는 것들을 고려해보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의사가 꼭 필요했어. 혈액순환이라든지 중성지방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2개를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를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선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 그 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어떤 출혈의 경향, 뭐 코피가 갑자기 난다, 멍이 좀 잘 든다 그런다면 일단은 약을 끊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E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비타민인데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출혈경량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영양제들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문제가 없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약이 안전한 것이 아니듯이 건강기능식품도 모두에게 안전한 효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질병을 고칠 때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보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가지면 과일과 채소를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히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영양제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음식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다하게 섭취해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일부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 더불어 그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경우는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권장 섭취량 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조금 더 높겠죠. 약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먹어야 하며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과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년에는 자기가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는 것은 자기 건강을 지키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영양제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건강 행동보다는 어느새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영양제 섭취는 가유불급, 너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서 모든 건강 지식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건강 보조적인 도구나 건강 보조적인 식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신하지 말며 적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의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